처음엔 똑바로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약간 휘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요거를 좀 썼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씁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단점을 얘기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왜 주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호공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 성형에 쓰이는 재료 전반에 대해서 콧대부터 코끝, 비주까지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 성형에 쓰이는 재료를 부위별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콧대, 비주의 기둥 세우는 비주 기둥 부분, 코끝에 이식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콧대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실리콘, 요즘엔 잘 안 쓰지만 고어텍스, 그 다음에 자가능경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실리콘 모양으로 깎아서 넣는 경우, 연고를 파쇄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콧대에다 넣는 경우, 그거는 근막으로 싸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채워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피 조직인데 자가진피를 쓴다거나 동종진피를 쓴다거나 하는 건데, 동종진피는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제품이 메가덤, 그 다음에 알로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실리콘 모양으로 아예 깎여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요. 동종진피는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직육면체로 나오는 그 실리콘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요. 자가진피는 엉덩이에서 주로 채취해서 그렇게 콧대에다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에다가 쓸 수 있는 재료는 자가늑연골, 비중경연골, 기증늑연골, 요즘엔 또 마일연골 같은 거를 채취해서 상품화돼서 나오는데 그걸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귀연골을 조금 겹쳐서 경도를 좀 높여서 비주에 기둥 세울 때 귀연골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끝에 쓰는 재료로는 비중경연골을 이렇게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깎아가지고 넣던가, 혹은 귀연골을 넣던가, 콧대 세우고 좀 남아있는 조직을 코끝에 넣던가, 혹은 동종진피를 조금 조각해서 넣던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하나하나씩 제가 단점을 얘기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왜 주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콧대 재료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콧대에서 우선 가장 많이 쓰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염증 생기는 거 아니야? 구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실리콘에 대해서는 이건 내용이 많아서 아예 실리콘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건 저희가 썸네일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많이 쓰였는데, 예전에는 뭐 실리콘인데 고어텍스냐, 뭐 이렇게 뭐가 더 장점이냐 이러면서 고어텍스는 탈출의 위험성이 적다 이러면서 많이 쓰였던 게 고어텍스인데, 고어텍스는 요즘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증 반응이 실리콘보다 높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제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고어텍스 수술하신 분들 다 제거를 하는데 코뼈랑 유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랑 유착이 심해서 제거하기 상당히 까다롭고, 또 제거하고 나서도 당연히 실리콘보다 주변 정상 조직의 결손, 디펙트가 조금 더 심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피 조직을 콧대에다가 넣는 경우인데, 동종진피는 제품화돼서 나오는 거고 알로덤이나 메가덤, 그 다음에 자가진피는 주로 엉덩이 꼴에서 채취해서 콧대에다가 이렇게 넣는 건데, 요게 해놓고 나면은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조직 자체가 아주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콧대에 들어가면 요 코 피부 원래 모양과 맞물리면서 향후 한 달간은 좋은데, 이 단점은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100%까지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요거를 좀 썼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씁니다. 이거는 아예 안 쓰고, 진피를 콧대에 쓰는 경우는 우리가 무보형물 코성형을 시행할 때 조금 꺼진 부분이 있다거나 피부가 너무 얇아서 그런 윤곽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진피를 하나 덮는 정도이지, 이거를 실리콘처럼 두껍게 해서 뭐 코 윤곽을 만들겠다 하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는 예쁠지 모르지만 흡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모양을 예측할 수 없어서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조금 꺼진 부분을 채운다고 할 때도 보통 본인 연고를 파쇄해가지고 그거랑 섞어서 최대한 흡수 안 되게 해서 이렇게 반죽처럼 해서 메꾸지, 이걸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늑연고를, 자가 늑연고를 채취를 해서 그걸 실리콘처럼 이렇게 깎아가지고 콧대에다 넣는 경우인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조각가가 아닌 이상 늑연고를 실리콘처럼 완벽하게 다듬어 내기가 쉽지가 않고, 실리콘은 이렇게 야들야들한 성상이 있는데 늑연고는 거의 뭐 단단합니다. 그래서 콧대에 넣었을 때 콧대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늑연고로 이렇게 와핑 현상이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엔 똑바로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약간 휘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비주에만 넣기 때문에 9번 늑연고를 채취해서 절개도 작게 하고 소량의 연골만을 채취하는데, 그 9번 늑연골로는 실리콘처럼 이렇게 늑연골을 깎아낼 수가 없고 결국은 7번 늑연골, 즉 연골 양이 조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절개선도 조금 위로
층도 올라가게 되고 늑연골 채취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고 7번 늑연골은 안쪽에 폐가 있어서 수술 중에 이제 기흉 발생이나 이런 위험성도 조금 높을 수 있어서 본원 같은 경우에는 9번 늑연골을 채취해서 그걸 이제 비주에만 쓰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쇄 연골인데 늑연골을 채취해서 파쇄를 해서 그걸 써도 되고 또 비중의 연골을 파쇄해서 그렇게 써도 되는데 파쇄 연골은 우리가 실리콘처럼 이렇게 양이 많게 나오지는 않고 코끝을 이렇게 올리고 꺼진 부분들에다가 채워넣는 식으로 콧대를 높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 미간부에서 이렇게 높고 콧뼈 부분에서 매부리 있는 쪽에서 좀 낮고 그 다음에 코끝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두껍고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이 실리콘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진 못하지만 파쇄 연골을 미간부에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코끝 위 파인 부분에 채워서 실리콘만큼의 높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높이는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의 연골이나 늑연골의 부드러운 부분을 파쇄해서 또 갈아서 근막에 싸던 그렇지 않던 방식을 사용해서 콧대 부위를 좀 높이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진피처럼 흡수되거나 그러지 않고 모양이 나중에 해놓고 나면 피부의 저항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무보형을 해도 반듯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